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24-1번. 자, 음이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을 A라고 하는데, 그 음이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이니까 0하고 양수란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집합 A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집합 A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함수가 F야. 자, 근데 이 함수의 함수 값은 하고 이렇게 읽는 거야. 함수 값은 정의역의 원소가 뭐일 때, 서로 소인 자연수니까 뭐일 때? 유리수지, 그지? 양의 유리수. 양의 유리수일 때는 Q분의 1로 하래. 자, 요것분의 1. 오케이? 그 다음에 X가 정의역의 원소가 무리수나 0일 때는 전부 다 0이 되라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럼 F라는 규칙의 원소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자, 처음에 3분의 2의 원소야. 3분의 2는 여기서 말한 요게 해당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된다? 대응이 분모분의 1, 이렇게 3분의 1 이렇게 대응되고, 그 다음에 파이라는 원소가 있어. 파이는 무슨 순위? 무리수죠. 대표적인 무리수.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 대응돼? 0. 그 다음에 0.75라는 원소가 있어. 0.75는 무슨 순위? 유리수죠, 그죠? 유리수. 자, 100분의 75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서로 소인 자연수로 나타내라니까 얘를 약분하면은 25로 하면은 4분의 3 이렇게 됩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된다고? 얘분의 4분의 1 이렇게 대응된다고. 따라서 요거 3분의 2의 함수값은 얼마? 3분의 1 더하기 요거 0 더하기 요 함수값 4분의 1 하니까 12분의 7. 요렇게 함수를 정확하게 기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시키는 문제였어.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 보자. 자, 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래.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의됐으니까 정의역이 뭐라는 거니? 그렇지. 마이너스 1, 1, 2라는 거야. 그 다음에 공역은 별 언급 있어? 없어? 없으니까 뭐로 본다? 실수 전체로 보겠다는 거야. 자, 그럴 때 F라는 함수가 함수값이 이렇게 되고 G라는 함수의 함수값은 이렇게 결정되는데 두 함수가 같다. 오케이? 두 함수가 같다는 게 뭐지? 함수의 모양이 완전히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정의역은 둘 다 이렇게 했으니까 정의역이 둘 다 같은 거고 공역은 둘 다 실수인 거고 이제 뭐만 같으면 돼? 그렇지. 대응의 결과 함수값만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두 함수는 완벽히 다 모양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함수값이 F-1이랑 G-1이랑 이렇게 같이 대응돼야 되고 별에 그 다음에 뭐에 대응하든지 상관이 없어. 어쨌든 같으면은 대응의 결과까지 다 같게 된다는 얘기지.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니?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1에 대해서 G1도 같아야 되고 F2와 G2까지 같으면은 이 모든 함수가 완벽하게 다 똑같게 된다는 얘기라고. 아셨나요? 자, 요거 풀어주면 되죠? 자,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G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1 넣으면 A 더하기 B가 1 더하기 C가 돼야 되고요. 2 넣으면 2A 더하기 2분의 B가 8 더하기 4C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연립이니까 요거 두 개 빼버리면은 그죠? 빼버리면 어떻게 더해버릴까? 더해버리면은 C값 바로 나오겠네. 좌변이 뭐가 되고 0이 되고 0 더하기 C가 되니까 C가 얼마다? 0이다. 자, C가 0이에요. C가 0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A 더하기 B가 1이고 여기 C가 0이니까 4A 더하기 B가 16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자, 그러면은 빼버리면은 여기서 밑에서 위를 빼버리자. 빼버리면은 3A가 15가 되니까 A가 얼마다? 5. A가 5니까 B는 마이너스 4. 따라서 이렇게 답이 결정됩니다. 오케이. 자, 24-3. 자, 집합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2보다 같거나 큰데 원소가 뭐라고? 정수들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 자, 근데 A로의 함수래.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의 함수야. 자, 그 함수 F인데 F는 자, 정의역의 원소가 뭐일 때? 소수일 때는 그대로 나온대.
소수일 때는 그대로 난다. 예를 들면은 5 같은 경우는 그냥 5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두 번째는 정의역이 어떤 두 수의 자 m도 a의 원수고 2보다 같거나 큰 정수, n도 a의 원소야. 그러니까 2보다 같거나 큰 정수. 그러니까 두 정수와 곱하기로 이렇게 안에서 표현이 되면은 각각의 함수값들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자 그걸 규칙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f540의 값을 구해보라는 얘기야. 540. 그럼 당연하게 540은 큰 수니까 요 규칙에 의해서 먼저 쪼개봐야 되겠다. 그지? 어디 될 때까지 소수 나오면은 바로 그 소수 값을 하게 되니까 소수로 쪼개본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소인수분해라는 얘기지 뭐. 그럼 얘가 54 곱하기 10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고? 각각 54 함수값과 각각 10의 함수값의 합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지. 그럼 54도 또 쪼개면은 6 곱하기 9죠. 그럼 바로 쓰자. F9 이렇게 된다고. F2 곱하기 F5가 되고, 얘는 F2 곱하기 F3 이렇게 되고, 얘는 F3 곱하기 F3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맞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다 쪼개는 얘가 얼마? 얘가 2. 그 다음에 얘는 2. 그러니까 2가 몇 개니? 2개 더해주고, 맞아 쓰자. 2가 2개 더해주고 3이 몇 개니? 3개다. 그지? 3이 3개고 5가 몇 개야? 1개니까 답은 얼마니? 4 더하기 9 더하기 5 하면은 18이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자, 24-4. 자, 양의 실수에서 양의 실수로의 함수래.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양수에서 이렇게 표현했네. 그지? 그 다음에 양의 실수. 자, 그런 함수 f가 있는데 그 함수는 임의의 양의 실수 xy에 대해, 이게 중요하지. 그지? 임의의 양의 xy, 즉 모든 xy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뭐든지 넣어도 항상 이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든지 넣어도 되니까 이런 규칙을 너가 스스로 어떤 수를 넣어서 2분의 1 만들지 찾아보라는 얘기지. 그지?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좀 시행착오를 해볼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도 넣어보고 저렇게도 넣어보고. 자, 그런데 2에서 2분의 1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봐봐. 요게 두 개를 더한 게 이렇게 반씩 쪼개진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f 2 값을 아니까 2 값을 만들면 여기다 1을 넣고 여기다 1 넣으면 되니까 f 1 값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지? 한번 이렇게 넣어 보는 거야. 즉 x에다가 1 넣고 y에다가 1을 넣으면 3배의 f2는 이건 아는 값이다. 그지? 그게 f1 곱하기 f1이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얼마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10이니까 3을 곱하면 3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값이 2개 곱해서 36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인데 이쪽은 전부 다 뭐라고? 양수라고 했지. 양수. 그래서 f1에 대한 함수값이 얼마가 돼야 돼? 6이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f1이 얼마다? 6이란 걸 찾았어. 그럼 똑같이 f2분의 1은 또 똑같이 방금 한 것처럼 1을 이용해서 찾으면 되니까 2분의 1 넣으면은 이렇게 1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저 식에 x에다가 2분의 1 넣고 y에다가 2분의 1 넣으면 3배의 f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f 2분의 1 곱하기 f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다. 그지? 그럼 요게 f1이니까 여기 얼마니? 6이지. 그지? 3 곱하기 6. 그러니까 얘가 얼마? 18이 되니까 같은 걸 두 번 곱해서 18이 되려면 f2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인데 양수만 된다고 했으니까 얼마? 3루트 2. 이렇게 함수에 정확하게 식을 읽고 그 의미를 읽고 값들을 아는 걸 이용해서 모르는 거를 계속 대입을 통해서 찾아나가는 문제야. 자, 이런 거는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 했어. 자, 다음 문제 보자. 자, 이번에는 자, 이 집합에 대해서 x에서 y로 대응한대. 오케이. 그러니까 정의역이 1, 2, 3, 4가 되고 대응되는 공역이 1, 2, 3, 4, 5가 있어. 자, 근데 무슨 함수가 돼야 된다고? 1대1 함수가 돼야 된다고. 1대1 함수. 얘들아, 1대1 함수 정의가 어떻게 됐어요?
1대1 함수 식을 어떻게 써야 돼? 그렇지, 바로 나와야 돼. 정의역이 다르면 뭐로 다르다고? 함수값도 달라야 한다. 또는 대우명제를 생각하면 함수값이 같으면 정의역이 같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자, F3은 4로 이렇게 대응이 결정이 되어 있네. 자, 그럴 때 자, 1이 대응된 함수값과 2가 대응된 함수값, 그 다음에 4가 대응된 함수값이 뭘 구하래? 최대가 되도록 구해달래. 그러면은 얘들아, 분명히 여기에서 이제 남은 1, 2, 3, 5 중에서 무조건 1대1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의 원소들이 다 대응이 돼야 되지, 그치? 무조건 대응이 돼야 돼. 그런데 얘가 대응한 거를 다른 애가 대응하면 돼, 안 돼? 하나씩만 대응돼야 되지. 왜? 1대1 함수니까. 자,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내가 3개를 뽑아서 대응시키는데 그게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뽑아야 되겠니? 당연하게 제일 큰 거 얘랑 얘 이렇게 뽑아야 되겠지, 그지? 이렇게 뽑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1이 이쪽으로 가든 뭐 그거는 상관없는 거야. 2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전부 다 한 개씩 대응돼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자, 그렇게 대응될 때 뭐를 물어봤니? 합을 물어봤단 말이야. 합을. 그래서 어떻게 대응 가든 되든 간에 얘네들이 어떻게 대응되든 간에 총 몇 가지 대응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요 3개의 대응되는 방법은 요 3개가 대응돼야지 합이 최대가 되지, 그치? 이렇게 3개가 대응되는 방법은 총 3가지, 2가지, 1가지에서 6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합은 항상 어떻게 된다? 합은 항상 2 더하기 3 더하기 5 해서 합은 항상 10이 되는 최대값을 가질 수 있다. 요 얘기야. 자, 다음 문제는 자, x에서 x로의 함수래. 자, 그러니까 정의역이 뭐가 있니? a, b 두 개가 있어. 그 다음에 x로의 함수. 여기도 a, b. 그래서 이렇게 대응된 함수가 f인데 함수값이 정의역의 원소가 2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고 2보다 같거나 클 때는 이렇게 대응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얘가 무슨 함수가 돼야 된다고? 그렇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원소 2개 A, B를 찾아서 더해봐라. 이 얘기야. 자, 그러면은 항등함수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 맞아요? 그 항등함수는 뭡니까? 항상 같은 거지. 뭐랑? 정의역이랑 함수값이랑. 그러니까 정의역이랑 그거의 함수값이 항상 같아야 돼. 어떤? 이 x는 뭐야? 정의역에 속한된 정의역에 포함된 모든 x에 대해서 요걸 만족해야지 뭐가 된다고? 항등함수가 되는 거라고. 아셨나요? 자, 그러면은 자, 이 문제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돼야지 이게 항등함수가 되냐? 요 조건을 만족해야 돼.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은 결국은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지금 A하고 B 두 개를 보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FA가 뭐가 돼야 되고 A가 돼야 되고 FB도 뭐가 된다? B가 되는, 이걸 만족해야 되는데, 오케이? 자, 근데 문제는 지금 A가 2보다 큰지 2보다 작은지 모르고 B도 2보다 큰지 2보다 작은지 몰라. 오케이? 그러니까 경우를 나눠봐야 된다고. 경우를 나눠봐야 돼. 첫 번째 A가 2보다 작은 경우겠지, 그지? 2보다 작은 경우. 그 경우는 어떻게 되니? A가 2보다 작으니까 조건에 의해서 얘가 2-A가 되는 거지, 그지? 2-A. 근데 그게 뭐가 돼야 되니까? 항등함수가 되려면 A랑 같아져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겠니? 자, 그러면 이게 되려면은 A가 얼마가 돼야 돼? 이렇게 넘기면은 A가 1 되면 된다, 그지? 즉 A가 1이라는 건 요 조건 만족하네. 무슨 말 되겠어요? 그럼 B도 마찬가지겠지. B도 2보다 작을 때 똑같이 B도 1이 나올 거야. 왜? 식이 다 똑같으니까 문자만 다른 거니까. 두 번째 A가 이번에 어쩐째? A가 2보다 같거나 클 경우지, 그지? 얘도 똑같이 나올 거야. B도 2보다 같거나 클 경우. 오케이? 자, 그럴 경우에는 식이 어떻게 되겠니? 2보다 같거나 클 경우에는 3배 한 다음에 6을 빼주라는 거지, 그지? 그럼 FA가 어떻게 돼? FA는 3배 한 다음에 6을 빼준 거야. 그게 또 마찬가지로 뭘 만족해야 되니까?
자기랑 같은 A가 만족해야 되니까. 따라서 이렇게 넘겨주면은 2A가 6이니까 A가 얼마가 나옵니까? 3이 나온다고. 자, 마찬가지로 B도 3이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조건 2보다 크다는 조건 만족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변수가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되는 그 변수 값은 1 또는 3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오케이? 지금 여기는 A, B라고 이렇게 썼지만 결국은 어떤 미지수가 들어가서 자기 자신 나오는 경우는 2보다 작은 경우에는 1밖에 없고 2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는 3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수에 뭐가 된다고? 1하고 3이 된다고. 그러니까 걔를 그냥 1이라고 써주고 3이라고 써주게 된 거야. 무슨 말이 되겠니? 그럼 이것도 1, 3에서 이렇게 대응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두 개, 정의역의 원소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자, 이 문제는 첫 번째 풀이는 이렇게 푸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풀이 잘 보세요. 두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반드시 알아놔야 돼.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 자, 봅시다. 자, 이 함수 그래프를 내가 한번 그려볼게. 이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fx가 자, 2를 기준으로 해서 2보다 작은 경우에는 2-x지. 즉 y절편이 2고요. 기울기가 -1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지니?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2보다 같거나 클 경우에는 3x-6이니까 x절편이 이번엔 2다. 그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울기가 좀 더 가파르게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이게 3x-6, 이게 y는 2-x. 그런데 항등함수라는 거는, 잘 봐 얘들아, 이거 잘 기억해. 항등함수는 대표적으로 어떤 함수가 항등함수지? 그렇지, y는 x, 이게 항등함수야. 왜? 3 넣으면은 3이 나오고 x를 넣으면은 x가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y는 x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면은 여기가 2이니까 요점 통과해서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여기 지금 이 그래프랑 이게 지금 fx 그래프지. 검은색이 fx란 말이야. 검은색이. fx가 검은색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y는 x야. 그러면은 자, 여기 두 그래프에 무슨 점이 생기니? 교점이 생긴다. 그지? 교점. 자, 그럼 이 교점은 우리가 항상 어떻게 읽어? 이것도 만족하고 검은색 그래프도 만족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 그래프도 만족하는 점이잖아. 다시 이 교점이 뭐라고? 검은색도 만족하고 그리고 빨간색도 만족하는 점이라고. 그럼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의미를 생각해보면, 자, fx 중에, fx 위에 있는 점 중에 y는 x, 즉 항등함수를 만족하는 그런 점이 나오는 거지. 그치? 무슨 말이 돼? 자, fx 위에 되게 많은 점들 중에 항등함수의 성질까지도 만족하는 점, 이런 다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무수히 많은 실수 중에 어떤 점이 있어서 그 점은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항등함수도 만족하는 그 점을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원소 두 개가 결국은 뭐가 된다? 이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 되겠니? 그러니까 이 중에 얘가 a거나 얘가 b든 아니면 얘가 b고 얘가 a든 이렇게 되면은 이 점을 대입을 하면은 이 검은 fx식도 만족하고 그 다음 빨간 항등함수식도 만족한다는 얘기가 돼. 오케이?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요 점을 먼저 a점을 하고 요 점을 b라고 구하면은, 자, a점은 어떻게 구하면 돼? y는 x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하고 교점이지. 그지?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니? 2-x하고 x하고의 교점인데, 그러면은 2x는 2니까 x가 얼마 나와? 1이 나오고. 오케이? 2보다 작은 쪽 맞죠? 그 다음에 요 점을 구하고 싶어. 요 점은 어떤 그래프? y는 x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뭐니? 이 그래프가 3x-6과의 교점이지. 그지? 그럼 마찬가지로 2x가 3이니까 x가 얼마 나와? 3이 나오게 돼. 그래서 하나는 여기가 얼마란 얘기야? 1이고 여기가 3이란 얘기라고. 그래서 1하고 3을 원소를 넣으면은 이것도 만족하고 항등함수 이것도 만족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합은 얼마? 4. 꼭 그래프로 처리하는 거 반드시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24-7. 자, 정의역이 이렇게 돼 있고 y가 이렇게 했는데, 자, x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즉 이렇게 대응되니까 이쪽 대응하는 이쪽이 정의역이지, 그지? 즉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무슨 함수가, 이 함수가 무슨 함수? xfx라는 이 함수가 무슨 함수가 돼야 된다고? 상수 함수가 돼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럼 상수 함수는 어떻게 식으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 오케이. 모든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값이 전부 다, 함수값이 전부 다 같아야 되는 거지. 모든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어떤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무슨 함수가? xfx라는 이렇게 생긴 얘가 하나의 뭐라고? 함수라고. 얘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보는 거야, 얘들아. 얘가 어떤 그냥 함수라고. 이 함수인데 이 hx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야. 그러면 이 hx가 뭐가 된다고? 상수 함수가 돼야 된다고. 그럼 상수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h-1을 넣으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h 뭘 넣은 거랑, 그렇지, 0 넣은 거랑, 그 다음에 h1 넣은 거랑, 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다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항상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걸 만족해야지 얘가 무슨 함수가 된다? 상수함수가 되는 거라고. fx가 상수함수가 되는 게 아니야. x 곱하기 fx, 이 함수가 이렇게 생긴 이 함수가 상수함수가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려면, 자, 먼저 이게 상수함수 되기 위한 조건부터 봅시다. h-1은 어떻게 되니?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f-1 돼야 되고, 0 넣으면 이게 0 곱하기 f0이 돼야 되고, 그 다음 1 넣으면은 1 곱하기 f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0 곱하기 실수니까 함수값이니까 이게 그냥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문제가 까다로운 게 뭐를 물었니? 함수 f의 개수를 물었단 말이야. 함수 f의 개수. 그러니까 문제가 또 세부적으로 쪼개지는 거야. 그럼 이 식을 풀면은 f-1은 얼마란 얘기야? 이게 0 돼야 되니까 0을 만족하고, f1은 얘도 무조건 0을 만족하는데, 근데 f0은 얘는 제약이 있어 없어? 어차피 0 곱하기 뭐 돼서 0 됐으니까 얘는 제약이 없다고. 얘는 아무거나 대응을 돼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야.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고 공역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는 지금. 자, 이번에는 이 f를 찾아가는 거야. f의 개수. 근데 f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은 어디에 대응돼야 돼? 이렇게 대응돼야 되는 거. 1도 이렇게 대응돼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는 정의역의 각 원소마다 대응할 수 있는 경우의 수의 곱의 법칙이니까 얘는 몇 가지? 한 가지. 얘도 한 가지야. 그럼 얘는 몇 가지에 대응될 수 있을까? 그렇지. 5가지가 되는 거지. 왜? 뭐 1대1 조건 없으니까 여기 되든가 여기 되든가 여기 되든가 여기 되든가 여기 되든가. 따라서 총 함수의 개수는 전부 다 몇 가지가 된다? f는 5가지의 경우가 나온다. 즉 f가 이 5가지 요 조건만 만족하면은 xfx는 상수함수가 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반복해서 꼭 연습하세요. 자, 24-8도 별표 치세요. 별표. 자, 이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재밌어. 봐봐. 이 방정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만족한대. 뭘로도 항상 만족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값을 구하라는 거 아니라 아예 함수식을 아예 다 구하라는 거야. 함수 fx를 구해보라는 얘기야. 함수값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잘 기억을 좀 하세요. 잘 봐봐. 요 정의역의 요 x랑,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들어있는 1-x 얘를 보면은
두 개 더하면은 봐봐 x하고 얘랑 1-x 더하면은 이렇게 x가 없어져서 상수가 나오는 타입이지 그지? 더해서 상수가 나오는 타입이라고. 자, 이 문제는 방법을 조금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함수 f를 구해야 되는데 x 대신에 이쪽 거 반대 거를 뭐 해본다?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뭐 한다? 두 식을 연립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풀어지는지 감이 잡힐 거야.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fx가 이런 식이 있었어. 자, 그럼 이 x 자리에 내가 요쪽 1-x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 식이 어떻게 되냐? 앞에 거는 요 자리에 1-x 넣었으니까 이렇게 되지, 그치? 그 다음에 x 자리에 1-x 넣고, 그 다음에 f에 요 자리에 1-x 넣으면은 여기 1-x를 이렇게 넣으면은 얘가 x가 돼버려. 그 다음 1 더하기 x 자리에 뭐 넣는다고? 1-x 이렇게 넣는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봐, 얘들아. 이렇게 식이 두 개가 연립이 생겼지? 연립이 생긴 거야. 그럼 요거 정리하면은 얘가 2-x야. 2-x. 자, 여기에서 어떻게 처리하냐면 뭐 한다고? 연립한다라고 했잖아.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하는 건 fx니까 fx에 얘를 구할 거니까 쓸데없이 생긴 1-x 얘 있지, 얘 f1-x 얘를 없애버리는 거야. 연립 방정식처럼 미지수처럼 소구를 시키는 거야. 자, 그럼 얘를 없애려면 얘가 두 개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지? 얘가 똑같게 되려면 이 두 번째 식의 양변에 얘를 x를 곱해주면 똑같아지지, 그지? 그래서 두 번째 식에다가 x를 곱해 볼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되니? f에 f1-x 더하기 x에 1-x에 fx는 x 곱하면은 2x-x제곱 이렇게 된다, 그지? 그런 다음에 얘랑 같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첫 번째하고 세 번째라고 하면은 첫 번째 식에서 세 번째 식을 빼버리는 거야. 그럼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그렇지, 얘랑 같으니까 어떻게 돼버린다? 없어져 버리고 남은 걸 정리해 보면은 여기 fx 남고 빼기 이거 남지, x 1-x fx 남고, 그 다음 우변끼리 빼면은 1 플러스 x에 이거 빼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fx를 묶어 보면은 얘가 어떻게 되니? x의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x 여기다가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똑같이 나오네. 그러니까 얘는 절대부등식이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항상 양수란 말이야. 이 절대부등식 명제 파트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도 되지. 그래서 0이 아니니까 나눠버리면 fx는 얼마다? 1이 된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구해진 타입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요거 내가 하나 더 기억을 하라고 그랬었죠, 수업 시간에. 자, 타입 2라고 굳이 이름 지으면은, 자, 이번에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 때 fx 더하기 뭐 2의 fx분의 1이 뭐 x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자, 아까 전에는 어떤 타입이었냐면은, 자, 봐봐. 요거 안에 거 두 개 더한 게 x가 없어져서 더하니까 상수가 나왔던 거야. 더할 때 상수가 나왔던 거고, 자, 요 타입은 봐봐. 얘랑 곱하니까 상수가 나오는 거지. 곱할 때 상수가 나오는 타입이라고. 마찬가지야. 얘도 x 대신에 반대편 거를 집어넣은 다음에 뭐 한다? 그 다음에 연립해서 항상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 거라는 걸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럼 반대 x분의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2배의 fx가 되고 얘가 x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당연하게 x분의 1이니까 x는 뭐가 아니다라는 전제가 있어. 0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나는 fx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없애야 되죠. 그럼 얘를 몇 배 해주면 돼? 똑같이 2배 해주면 되죠. 2배 해주면은 2배에 이렇게 되고 4배에 이렇게 되고 얘가 x분의 2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가 1번이라고 하고 얘를 3번이라 하면은 1에서 3번 빼면 당연하게 없어지겠지. 1에서 3번 빼면 좌변이 어떻게 돼? 그러면은 fx-4fx가 되고 우변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몇 fx? 마이너스 3fx가
x 마이너스 x분의 2가 되니까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3x분의 2 뭐 이런 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같이 묶어서 기억하세요.